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우암산 데크길 조성으로 2,000그루가 넘는 나무 훼손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청주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나무 보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이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논란을 불식할 유일한 길일 것 같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3.1공원에서 어린이회관까지 4.2km 구간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울퉁불퉁 변형된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해 가로등도 하나씩 제거됩니다. 이 길로 자주 산책한다는 한 시민은 둘레길 보행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라고 치는 거 다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돼. 이걸 그냥 내두면은 보행에 지장이 많아요. 먼 훗날을 생각하면 치우고. 3년 전 우암산 둘레길을 청주의 명물이 될 수 있게 만들자는 이시종 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민선 7기 차량 일방 통행과 보행길 확장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은 민선 8기 들어와 차량 양방 통행을 유지하는 대신 길이 2.3km, 폭 2m의 보행 데크길을 만드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데크길 조성을 두고 지난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달 초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벚꽃 개화 시기에만 우암산 둘레길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데크 조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87%나 된다는 겁니다. 또 우암산 데크길 조성 구간에 있는 나무 수만 2,400여 그루라며 나무 훼손이 아닌 우암산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나무 훼손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약간의 정비는 있겠지만 보존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데크 상판에 구멍을 뚫어 시공할 계획이고요. 이 과정에서 수목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식생 유지에도 문제가 없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사업 시행 전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시민 70%가 둘레길 조성에 찬성했다며 사업의 타당성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시공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요. 정권 안정론과 심판론이 맞붙게 될 내년 총선에서 충북의 여야 4대4 균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상대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총선 주자들은 연초부터 정치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감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후보군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된 김진모 전 검사장은 청주 사원 출마가 유력하고 김동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과 이강일 민주당 상당 지역위원장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또 윤익은 경찰청장과 황영호 도의회 의장,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 등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은 당내에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선의 변재일 의원은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정우택 의원과 윤곽근 전 고검장 간의 당내 경선 재대결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충주에서는 삼선의 조규령 시장의 출마 여부와 김경욱 전 인천공항 사장의 정치 복귀 여부가 관심사고 제천 단양은 최근 복당이 불어된 권석창 전 의원과 이우삼 전 의원이 엄태영 의원의 도전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동남 4군과 중부 3군에서는 리턴 매치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 중원에서도 양당의 혈투가 예상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거대 야당의 발목을 잡히면서 껌껌이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나라를 위해서 옳은 방향일까요? 상대방의 실수에 기대는 마이너스 정치보다는 우리가 능력을 보여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그런 플러스 정치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중대 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 의석수 축소 등 당별,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선거구제 개편 결과에 따라 1년 뒤 충북의 정치 지형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관 지사가 도청 간부회의에서 최근 제천 산불 중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 도민과 공무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논란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도정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술판을 벌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그랬다면 도지사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실을 찾아 산불 중 술자리 참석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가 김영관 지사의 군정보고회 방문 일정에 맞춰 친일파 발언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초 SNS에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는 지사가 사과했지만 발언에 시발점이 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3자 변제 방안에는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을 연 지 40년이 다 돼가는 청주 축산농협가축시장, 일명 청주우시장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계기로 준공업지역이 포함돼 있는 이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5년 현재의 자리에 문을 연 청주축협가축시장, 일명 청주우시장. 당시에는 도심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인근의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청주 테크노폴리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심 확장으로 청주우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실제 축협 측은 최근 사료공장 이전을 위해 이범석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시장 이전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후보지도 물색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시장을 포함해 이른바 송절지구로 불리는 이곳에 대한 개발 압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실제 송절지구는 3개 사업 주체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전체 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주거단지에 부적합한 이 시설은 오래전부터 그 이전 필요성과 민원이 있어 온 만큼 주거지역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인근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외곽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주시는 장기적으로 인근의 준공업지역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 입지로 주거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송절지구가 우시장 이전과 맞물려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에 발맞춰 정부가 수소나 전기를 이용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면 수소 청소차가 개발돼 충주에서 실증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 대로변에 등장한 노면 수소 청소 차량. 도로변에 쌓인 먼지와 나뭇잎을 깔끔하게 청소합니다. 차량에 탑재된 특수장비에서 물을 뿌리는 동시에 쓰레기를 빨아들이는데 기존 주황색 차량과 청소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수소와 디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소음과 진동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일단 엔진 소음 없고, 매연 없고, 서스펜션이 에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일반 디젤 차들은 판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승차감이 많이 좋아요. 수소 청소차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개발해 충주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남 창원, 전북 부안 등 3개 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현장에서 실제 운행해보고 성능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차 내부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청소에 필요한 모터에 전기를 끌어다 쓰고 또 이제 청소차가 운행할 때 필요한 그 구동 엔진에도 직접 전기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라든가 또 질소 산화물 이런 매연의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차량 한 대의 가격은 10억 원으로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의 활용성을 높이고 수소 선도 지역이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향후 수소 청소차를 우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2023 청주 고개 비엔날레가 9월 1일 개막하는 가운데 조직위가 판매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인 어마어마 페스티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시민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로 오는 28일까지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조직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수요 응답형 청주 콜버스의 시범 운영 지역을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오송읍에서 수요 응답형 콜버스 넉 대를 시범 운행 중인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북이면과 현도면, 미원면, 남이면, 내수, 낭성면 등 6개의 읍면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송읍 시범 운영 결과 기존 공영버스 대비 대기 시간은 4.5배 감소,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 답변이 84.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개화 시기 화상병 발생 가능성에 따라 사과, 배 농가에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충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과수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5일 정도 빨라 화상병 위험 경보 발령이 예상된다며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방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 소재의 농업법인 예소담의 특별김치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되면서 충청북도가 집중 홍보하고 있는 못난이 김치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소담의 특별김치 생산 라인과 못난이 김치 생산 라인은 다르지만 청주시의 한 달간 제조 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못난이 김치 생산은 중단됩니다. 충청북도는 예소담의 사업 지속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나머지 5개 못난이 김치 생산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값싼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청주의 한 식육 판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식육 판매업자는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수입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12.3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2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수곡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브레이크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2시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도로에서 누군가 고의로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